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수선 유지비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제가 요거를 죄송한데 원래는 PPT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저희 카페에다 제가 올린 내용으로 그대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이라는 회사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연계돼서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이라는 카페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좀 볼까요?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잠시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수선 유지비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요거는 우리 김정열 회계사님 그 책자를 보고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김정열 회계사님 책자 요게, 지금 요건 1판은 몇 번 내셨는데, 이제 개정판을 내시는데, 요거 지금 그 전 거는 품절이고요. 아마 새롭게 내시면 그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수선 유지비는 뭔지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수선 유지비가 뭘까요? 말 그대로 수선 및 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걸 빼야 되냐면 장기 수선 계획 있잖아요. 장기 수선 계획에선 빠진 금액이에요. 장기 수선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수선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장기 수선 계획은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단지에 보면 장기 수선 계획 있죠? 장기 수선 계획 거기에서 빠진 것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공사를 하는데 우리 아파트가 원래 맨 처음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더 좋게 만들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장기성 계획.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데 필요하도록 공사를 한다. 요런 거는 수선 유지비.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쉬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너무 낡아 빠져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막 이게 도색이 다 벗겨졌어요. 그럼 도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도색을 하고 나면 어때요? 아파트의 값어치가 올라가죠. 이런 거는 장기 수선 계획입니다. 또 예를 들면 승강기가 있는데 우리 승강기가 오래돼가지고요. 탈 때마다 삑삑삑삑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교체를 했어요. 보수를 하거나 교체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아파트 좋은 아파트잖아요. 오케이. 우리 아파트 새 아파트야. 삑삑거리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나고 굉장히 왔다 갔다 좋은 아파트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값어치가 아파트의 값어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장기수선입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 물 질질질 새요. 물 새면 어때요, 여러분? 집값 떨어지잖아요. 물 새지 않게 공사해요.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어,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수선 및 보수에 사용되는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좀 어떻게 했어요? 금액이 전반적으로 장기수선 계획보다는 좀 낮겠죠. 그리고 원래 설치된 거를 더 좋게 만들거나 보수하거나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할게요.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된 항목은 반드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집행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너무 옆에가 안 보이나 보다.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된 주차 차단기를 수선 유지비를 사용해서 집행해서는 안 되고요. 반대로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발음이 안 되네요. 저수조 청소 등을 소요하는 비용을 장기수선 충당으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장기수선 충당금은 누가 내는 거죠? 누가 내죠? 누가 내요, 여러분? 장충은 우리 소유자가 내죠. 그럼 수선 유지비는 누가 내죠? 여기 입주민 플러스 사용자, 입주민이 낸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소유자 반, 사용자 반 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는 소유자가 살고 있으면 소유자가 내는 거고요. 우리 전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전세입자가
내는 거겠죠. 하지만 장충은 소유자가 살든 안 살든 장충은 소유자가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입주민 즉 소유자 플러스 사용자가 부담하는 관리비인 반면 장기수선 충당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별개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수선유지비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수선유지비의 종류는요. 수선비, 시설유지비, 안전점검비, 재해예방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때 발생하고 그때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수선비로 쓰고요.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모아 놓는 거를 유지비를 많이 쓰죠. 그리고 여러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안전점검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몇 개 없어요, 여러분. 건축물을 옹벽이나 석축, 난간 등을 얘기를 하는데요. 요런 거를 우리가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이렇게 뭐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연차별로 3년에 보통 정밀 안전점검 하고 이러잖아요. 요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재해예방비는 말 그대로 재난 및 재해 등에 따른 예방에 관한 비용이죠. 자, 그러면 수선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수선비는 대부분의 그냥 우리가 수선에 관련된 비용을 쓰는 거 그런 거를 수선비라고 하는데요. 장기수선 계획에서 포함되지 않는 거 장기수선 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 부분의 수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수선비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자, 수선비에는요. 자, 봅시다. 우리 컴퓨터 AS 비용. 이거는 이제 사무용품비로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시설물, 보수 관리 등을 위한 비용. 조경 관리와 관련된 비용, 조경 관리비인데요. 여러분, 조경 관리비라고 한다고 만약에 우리가 식재를 처음에 뭐 조경하는데 필요한 거기에 무슨 뭐라 그러죠? 뭐 동상 같은 거를 세워요. 동상? 어쨌든 이렇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조경물 같은 걸 세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세우는 것도 조경 관리비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최초에 그런 그 공사, 이 조경을 위해서 세팅하는 거 그런 거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하겠죠. 자, 스토퍼는 뭐예요, 여러분? 뒤에 우리 차 이렇게 뒤에 서면 뒷바퀴 뒤에 더 이상 가지 마. 그리고 여기 막아주는 거 있잖아요. 밑에. 그걸 스토퍼라고 하죠. 그래서 차량 방지 스토퍼도 역시 수선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차 충당금 있죠. 주차 충당금으로 어떤 거를 공사를 수선 유지비로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스토퍼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주차장에 대한 비용은 이 주차장 원래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있던 거죠. 이거를 하게 되면은 그 아파트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죠. 그럼 뭘 써야 되겠어요? 장기수선 충당금을 쓰겠죠.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그 주차 충당금을 아주 많이 모아놔도 할 수 있는 공사가 많이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기수선 충당금을 써야 되니까요. 주차 충당금이 아니라 장충으로 써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 스토퍼 정도는 주차로 만약에 이게 관리규약에 주차 수입에 대해서 일부를 뭐 주차장 뭐 수선비로 사용할 수 있다 할 때 스토퍼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초기 유지 보수 비용. 예초비는 뭐죠, 여러분? 풀 깎는 거, 그리고 수리, 부품 교체, 연료 주입 등 할 때 수선비로 쓸 수 있다. 낙엽 마대 구입 및 낙엽 수거 비용. 이게 조경에 들어가니까요. 근데 이거를 보통 청소비에 쓰기도 하죠. 자, 자가용 발전 설비, 비상 발전기. 여러분 이거 자가용 발전 설비가요. 무슨 거기 달려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드릉드릉 해갖고 이렇게 불 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쬐끄만 아이들 그런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연료. 어떤 뭐 발전기 같은 거 돌릴 때 연료 필요하죠. 그 다음에 계량기 구입 및 사용. 그 다음에 이 계량기는요, 여러분 수전 유지비인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들 집집마다 개인 비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요즘은 많이 이 계량기가 많이 수선 유지비로 그러니까 공용으로 바뀐 데가 많아요. 이건 규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 정수 시스템용 소금 구입. 깨끗하게 그러니까 중앙 정수하려고 소금 구입하는 거. 그다음에 생활하수관 준설, 세관 비용. 여러분 이거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무슨 어디 막히고 뭐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생활하수관 준설, 그다음에 세관 공사 비용. 청소할 때 쓰는 거. 그다음에 공용 부분에 기인한 전유 부분의 수리 보수 비용.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용 부분 문제를 위해서 전유 부분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에서는 전유 부분에 손해를 보전한다. 뭐겠어요, 여러분? 위층에서 그 옥상에서 물 새가지고 아래층에 피해 있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 그럼 아래층 공사해주죠? 자, 그리고 보험 처리 시 자기부담금. 이런 거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물탱크 청소하는데 물탱크를 물을 안 잠궈서 여기 승강기까지 물이 막 찼어요. 그래서 여기 막 기판 상하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 이거를 보험회를 들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대주지만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본인이 그 아파트에서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수선을 만약에 공용부 이게 직원의 개인의 실수였기 때문에 그런다면 뭐 개인이 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그 보험 처리 시 자기부담금이 생겼다. 그러면은 수선비로 부과해야 되겠죠. 자, 난방설비 보호저의 첨관제 구입비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사용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수선비로 사용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시설유지비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설유지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 및 재반 검사비라고 얘기 드렸죠. 공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 유지 및 재반 검사비. 그러니까 매달 모아놓고 좀 쓰는 그런 비용을 좀 얘기를 하겠죠. 모아놨다가 뭐 1년에 한 번 하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겠죠. 저수조, 물탱크 청소할 때 모아놓죠. 수질검사비, 승강기 정기검사비,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우리 승강기 1년에 몇 번씩 하잖아요. 공사, 그죠? 검사 몇 번씩 하죠.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 전기설비 정기검사,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비, 그 다음에 소방시설 점검 대행용역비, 그 다음에 열교환기, 세관비 청소비, 그 다음에 보일러 정기검사비, 보일러 세관공사비 이런 것들을 요거는 뭐 제가 이름을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이거는 뭔지. 응?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는 거예요. 뭐 물탱크 청소하는 거고 물질 검사하는 거고 승강기 검사하는 거고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하시는 거고 전기 설비 검사하시는 거고 안전관리 대행 용역비나 아니면 이런 거는 큰 데에서는 보통 과장님이 하지만 큰 데 아닌 데는 그 외주에다 맡기잖아요. 그죠? 전기안전이나 소방시설 같은 거는 대행은 외주 맡기죠. 그 다음에 뭐 열교환기 청소하는 거 먼저 아실 거고 보일러나 보일러 세관 공사하는 것도 먼저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안전점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제가 건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은 옹벽이나 석축이나 난관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정기안전점검이랑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요거 하죠? 요 세 가지 하죠? 요게 바로 안전점검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다 이겁니다. 그다음 재해는 눈 너무 많이 오거나 비 많이 너무 내리거나 뭐 불나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이고요. 염화칼슘 눈 많이 올 때 뿌리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소화기 구입 요런 게 재해 예방비로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회계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회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발생을 해서 우리가 그냥 그 지출을 수선 비용으로 했어요. 그럼 부가를 별도로 이거를 뭐 말일날 뭐 하거나 하지 않죠. 그냥 부가를 수선비로 해서 30만 원이 들었다면 재예금이나 아니 혹시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비용을 이제 부채 증가하거나 자산을 감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자 얘를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가를 해버리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요거는 그대로 미부가 관리비 대 관리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를 부가를 할 때 수선 충당금으로 적립을 해요. 그리고 적립한 다음에 쓸 때도 수선 충당금으로 쓴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부가할 때는 비용 수선비 대 수선 충당금, 시설 유지비 대 안전점검비 대 재해예방비 대 수선 충당금으로 쓴다는 거죠. 걷는 거를 수선 충당금으로 걷었으니까 쓸 때도 수선 충당금으로 쓰자라는 얘기겠죠. 부가할 때는 이렇게 수선비 대 수선충당금으로 쓸 때는 수선충당금 대 재예금으로. 만약 여러분 수선충당금으로 걷어놓고 또 수선비로 만약에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중으로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특이한 부가에 대해서 좀 이거는 이제 다 요거 전반적으로 그 김정열 회계사님 책이잖아요. 그 중에 이렇게 특이한 부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공용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전유 부분의 수리보수, 아까 옥상 누수 일어나가지고 아래층에 아주 그냥 물 쫙 내려가지고 막 옥상 그 도배도 새로 해줘야 되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그냥 수선비로 했을 경우에는 뭐 재금으로 쓸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예상치 못한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액의 관리 비목을 예비비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로도 집행 가능하다 이거죠. 수선비 아니고 여기를 그냥 예비비 이런 부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상치 못한 긴급한 상황에 발생하는 소액의 관리비. 근데 여러분 이게 모두 다 똑같이 이 예비비가 뭐 예상치 못한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소액의 관리비는 아니더라고요. 각각 규약에 따라서 좀 달라요. 관리규약에 이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그 사용할 수 있는 뭐 동대표한테 의결받아 사용해라 그러면 사용할 수 있고 100만 원 한도에서 사용해라 그럼 100만 원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은 귀단지의 관리규약을 참고하세요. 자, 부과할 때는요. 당연히 비용으로 했으니까 미부과 관리비 대 관리비 수입으로 가겠죠. 근데 요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소 직원이 물 한 잔 거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아래층. 그럴 경우에는 직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원래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안 하고 뭘로 했어요? 가지급금으로 했죠. 가지급금으로 처리했어요, 여러분. 그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부과 안 하니까 말일 전표에도 회계 처리 안 하겠죠. 그리고 이 직원이 돈을 내면 재금 대 가지급금으로 해서 가지급금 서로 상계 처리해버려 이렇게 해서 없앤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에서요 자기부담금이 나올 경우가 있죠. 승강기가 흔들려 갖고 입주민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부담금이 5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잘못도 아니고 이 승강기가 흔들려서 이 사람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돈 안 내겠죠? 그런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회계 처리 없죠. 왜냐하면 내 돈이 아니니까. 그리고 어떤 회계적인 돈이 주고받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출할 때는 수선비 대 재예금. 왜 여기를 수선비로 할까요? 비용으로 해갖고 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예비비로 할 때는 돈을 걷지 않아요. 자, 부과하면 미부과 관리비 대 관리비 수입으로 처리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아까는 우리 공용 부분 때문에 이분이 다친 거였는데 이번에는 전유 부분, 자연재해인 강풍으로 인해서 전유 부분이 피해를 입었어요. 입주민이 이거 우리 집 창문 다 깨졌고 이런데 우리 이거 빨리 처리해줘. 그래서 보험 들었어요. 우리가 자연재해 뭐 이런 거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만 자기 부담금,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우리 아파트에서 내주지 않죠. 그러면은 입주민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돈을 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했다가 입주민이 돈을 내시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는요. 원래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죠.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부담금을 지급할 의무 없죠. 그래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에 개별 세대와 정산하거나 또는 개별 세대로부터 자금 부담금을 수취한 이후 보험사에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처리를 안 하면 아예 이런 뭐 가지급금 이런 것도 필요 없죠. 자기들이 각자 지급받으면 되니까. 근데 또 이걸 안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 골치가 아프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근데 문제는 또 예비비가 관리 비목인 경우만 가능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말 부가 마감 전표 회계 처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왜냐면 우리가 뭔가 부과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도 이거 부과할 때마다 늘 수선비하고 시설 유지비 부분이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수선비냐
올라가 볼게요. 이게 수선비지? 시설유지비지?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우리 회계사님 자료를 가지고 이거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리고 이게 수선비지, 장기수선 충당비지, 장기수선비지도 되게 헷갈리시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막 물어보시거든요.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수선비예요? 시설유지비예요? 그 제가 대충은 알죠. 어떤 건지는. 근데 제가 이거를 내가 명확하게 답변을 안 드리는 거는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어떤 항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모터도 다 똑같은 모터가 아니라 대부분의 모터는 장충이지만 뭐 자가 발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구매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또 수선유지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딱 그래, 이건 저래 이렇게 얘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보시고 해당되는 거에 하세요. 또 어떤 분 이런 분 있거든요. 우리 장충 계획서에 없으니까 이거는 장충 아니죠. 아니죠. 장충 계획서에 없다고 해도 장충 성격은 여러분 조정하셔가지고 원래는 넣어서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장충이 없으니까 이건 장충 아니에요.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장충하고 수선유지비의 구분도 어렵고 수선비와 시설유지비의 구분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요 자료는요. 저희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다 올려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저희 카페 가입하셔서 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사님 책 나오면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정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도라 경리실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내일은 더 행복하시고요.